안녕하세요. 제이콥 보아입니다. 오늘은 40, 50대에 접어든 중년이 유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건강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나이가 40, 50대가 되게 되면 20, 30대 때 유학하는 것과는 달리 여러 가지 건강 이슈들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20, 30대 때처럼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한다든지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협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40대 혹은 50대에 접어든 중년 유학생이 특별히 건강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중년 유학생이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나이의 특성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40대, 50대의 중년분들은 20, 30대 때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질병들에 노출될 수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당뇨라든지 고혈압, 양성종양암 같은 문제들이 발견되었던 경험을 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실 거예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면서 위내시경이나 혈액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의 이상 징후들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20, 30대 유학생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40, 50대들은 건강검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기도 하죠. 사실 이런 건강의 이슈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공부에 집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년으로서 40대, 50대가 유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본인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나 제 아내의 경우를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미국에 와서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피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었는데요. 당화혈색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가지고 혹시 당뇨에 걸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특별 센서를 처방을 받아서 2주 동안 혈당 검사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다행히 지금 당장은 당뇨로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진단을 받고 조금 안심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탄수화물 섭취라든지 설탕 섭취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편이에요. 반면에 아내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인 편이에요. 그래서 약도 처방을 받고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사실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아니면 당뇨 수치라든지 혈압 문제 이런 문제들을 사실 20, 30대 때는 정말 잘 모르잖아요. 일반 건강하신 20, 30대 청년 여러분들은 사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일 텐데요.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그 건강보험을 사실 쓸 일들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굉장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40대, 50대가 유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건강까지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중년 유학생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건강보험이 워낙 비싸기 때문이에요. 물론 학교마다 혹은 과정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박사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학교에서 건강보험을 아마 지원을 해줄 거예요. 물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금전적 혜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은 따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에서 건강보험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희처럼 중년 유학생들은 혼자만 미국에 나오게 되는 경우 잘 없잖아요.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자녀까지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해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 지원 같은 경우는 본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나 아이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지불을 하고 건강보험을 사서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개인별로 수천 불에 달하는 1년 건강보험료를 지불을 해야 되니까 아내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저랑 아이만 해가지고 수천 불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도 아파서 병원을 갔을 때 무조건 다 커버가 되고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코페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한 번씩 방문을 할 때마다 25불씩 내고 있어요. 피검사를 하게 돼도 25불 또 내야 되고요.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이라도 가게 되면 125불을 내야 돼요. 그것 말고도 제공해주는 보험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만 내면 나머지는 모두 공짜인 보험도 있고 보험료를 내더라도 일부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비가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40, 50대 중년분들은 여러 가지 신경을 미리 좀 써야 되겠죠. 본인이 지병이 있거나 추적을 해야 되는 질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검사도 미리 받으시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병원 같은 경우는 한국의 병원하고 조금 시스템이 다른데요. 미국은 주치의 제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주로 봐주시는 의사분이 계시고 그 의사분을 먼저 만나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한 이후에 만약에 전문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를 연결시켜줘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보통은 주치의 그러면 되게 뭔가 대단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냥 패밀리 닥터라고 해가지고 일반 의사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의사가 연결을 해주면 전문의를 만나는 형식으로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아플 때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는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흔하게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는 주로 감기에 걸렸을 때, 독감에 걸렸을 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약을 처방을 받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막 이런 치료를 받게 되는데 사실 미국에선 감기에 걸렸다고 독감에 걸렸다고 의사를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한국처럼 주사 처방을 잘 주지도 않고요. 항생제 같은 처방은 정말 없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조금 독해서 처방전을 받아서 사야 되는 약들이 그냥 약국에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약의 종류가 워낙 많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서 건강보험 커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플 때 살 수 있는 약들을 약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짜 아플 때 감기에 걸렸거나 독감에 걸렸거나 이런 경우에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갑자기 크게 다치거나 복통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을 찾아가는 경우는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파서 병원에 가야 돼. 그랬을 때 예약을 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없는 게 사실 미국 시스템이에요. 그럼 의사 예약을 일주일, 열흘 뒤에 예약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픈데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아파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될 때는 응급실에 가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 먹거나 아니면 약국에 가면 미닛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처방전을 쓸 수 있는 간호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어전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응급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약 없이 급하게 찾아가가지고 간단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고요. 보통은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는 거죠. 기침이 너무 심하면 기침약을 산다든지 독감이 있으면 플루 약을 사서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고요. 병원에 가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제 피검사를 받는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특별히 또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건강 이슈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40, 50대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미국에서 병원을 가게 되면 영어로 자기가 어떻게 아픈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굉장히 유창하게 영어를 잘 하신다고 해도 병원에서 의사랑 같이 자기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어떻게 안 좋고 어떤 증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영어로 설명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나 저같이 당화혈색소가 조금 높다든지 혈당이 조금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의사한테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어가 굉장히 유창한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의사랑 소통이 잘 되니까 약도 정확하게 처방받을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유학을 하는 동안에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가 아파도 어떻게 아프다고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 앞에서 번역기 켜놓고 막 이렇게 쳐가면서 이야기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더라고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어떤 지병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일부 용어들을 미리 조금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검진을 한국에서 좀 잘 받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생활 대부분 하시다가 유학생활 하시게 되는 거니까 건강검진을 제때제때 잘 받아 놓으시고 건강검진 결과를 꼭 미국에 갖고 오시면 여러분들 건강검진표 지금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검사 내용들이 영어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표를
병원에 가지고 가면 의사들이 그걸 보고 분석할 수 있어요. 한국 건강검진 미국에 비하면 진짜 자세한 검사들이기 때문에 그 검사표를 가지고 왔을 때 미국 의사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그게 공식적인 어떤 자료로서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당연히 검사를 미국에서 새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약을 처방해 준다든지 진단을 한다든지 하지만 어쨌든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검사 잘 받으시고 피검사라든지 위내시경이라든지 40대 넘어서 50대 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장내시경까지 잘 검사 받으셔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으신 상태에서 유학을 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내나 혹은 남편이나 모두 같이 오시잖아요. 가족들도 전부 다 건강검진 받게 하시고 건강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잘 수집해 놓으신 상태에서 미국에 오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안전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40, 50대 중년으로서 유학 생활을 할 때 특별히 건강 상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나마 저나 아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병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서 아직은 병원 경험이 대단히 특별한 경험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도 이제 조금씩 건강 관리를 신경 써야 될 나이기도 하고 해서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때 검진을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한국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미리 치료받으시고 계속 추적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미리 정보를 좀 알고 오시면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에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받을 수 있는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서 오시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그리고 건강한 유학생활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중년으로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 한국에서 준비해오면 좋을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